자, 언론 어게인, 언론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부산 민주언론 시민연합의 문미진 모니터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첫 소식 뭡니까? 1월 28일 국민의힘 이현주 예비후보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이 기자회견을 지역 언론이 어떻게 보도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제 그날은 또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 경선 후보자들이 정책과 공약을 제시하는 프리젠테이션 있는 날이었는데 그래서 더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예고해가지고 좀 더 관심이 쏠리기도 했었지. 네, 말씀처럼 갑작스런 기자회견이었던 만큼 기자회견을 앞두고 이현주 예비후보가 사퇴를 하는 것 아니냐 혹은 유력 후보에 대한 구체적인 의혹을 제기하는 것 아니냐 하는 예측이 돌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날 이현주 예비후보는 기자회견에서 선거를 치르면서 선거 조직이라는 것은 곧 돈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불법 자금을 쓰는 게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러한 선거 준비 과정이 향후 시정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문제 제기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 중앙당이 가덕신공항 건설에 대한 적극 의지를 표명하지 않을 시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선거 자금에 대한 문제 제기였던 만큼 저 또한 유권자의 입장에서 궁금한 점이 많이 생기는 발언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역 언론은 생각보다 주요하게 다루지 않았고요. 지역 방송은 아예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예, 일단 지역 신문에서는 뭐 어떤 보도들이 있었죠? 네, 기자회견 다음 날 부산일보는 한 건, 국제신문은 두 건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부산일보는 뒷말만 남긴 이현주 서울 기자회견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3면에 실었는데요. 해당 기사는 이현주 예비후보의 기자회견에 대해 명분과 실리를 찾기 어려운 회견이다 라며 그 취지의 의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날 이 예비후보가 가덕신공항 특별법을 두고 조건부 사퇴를 거론한 만큼 기자회견의 핵심으로 가덕신공항을 꼽기도 했는데요. 선거자금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한탄하며 눈물을 흘린 장면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기자회견에 대해서 국제신문은 좀 다른 논조를 보였다고 해? 네, 신문에서는 그날의 1면과 3면 그리고 사설이 해당 신문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국제신문은 29일 1면에 불법 자금 없인 선거 못할 지경 이현주 작심 회견이라는 기사를 실었고 이어 3면에선 민감한 돈 선거권에 야당 덮친 이현주 변수를 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현주 예비후보의 기자회견 내용 중에서도 선거 자금과 관련한 내용을 조금 주목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쪽은 이제 가덕도 신공항과 관련한 이야기, 다른 한쪽은 선거 자금과 관련된 이야기를 주요 논조로 다뤘다. 근데 일단은 이런 것들이 이제 비교할 수도 있지만 그 이후에는 추가 보도가 더 없었나요? 네, 이현주 예비후보의 기자회견 다음 날이죠. 29일에 박재호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부산 시민은 한심하다라는 발언을 해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이 발언과 이현주 예비후보의 선거 자금에 대한 문제 제기가 실언이다, 공방이다라는 표현으로 함께 묶이면서 이현주 예비후보의 기자회견 내용이 다시 한번 회자되기도 했습니다. 이현주 예비후보의 문제 제기가 구체적인 사례나 정황을 제시한 게 아니었던 만큼 충분히 좀 동의가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이거 선거 전략에 우리가 좀 농락당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의문을 좀 표할 수도 있는데요. 네. 하지만 언론의 역할이 이런 것을 검증하고 좀 취재를 해서 밝혀내는 데 있는 만큼 단순히 실언이라고 치부한 데에서는 좀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예. 그럼 방송은 어땠습니까? 네, KBS 부산에서 한 건이 있었는데요. 신문과 동일하게 돈 선거 의혹, 한심 발언 공방이라고 전달했습니다. 선거자금 문제와 관련해 진지하게 접근하지 않은 건 방송도 똑같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관련해서? 네, 앞서도 말했듯이 그 어떤 보도보다도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보도였습니다. 가깝게는 전복민 의원 사건도 있었고 좀만 기억을 더듬어보면 LCT 사건도 있는데요. 모두 정치권과 경제계의 유착 정황이 드러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4.7 보궐선거 국면에서 야권의 예비후보가 금권 선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언론이 좀 더 적극적인 체제력을 보여줄 수는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예. 이제 앞으로는 후보자의 공약 또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검증 보도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뭡니까? 네, LCT 전 시행사 대표 이영복 회장이 특가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불구속 기소되었는데 예. 지역 언론은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다라는 소식입니다. 지금 복역 중이잖아요. 네. 예, 어쨌든 뭐 유력 인사들에게 금품 로비를 한 혐의로 기소가 됐고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6년을 받아서 복역 중인데 이게 또 기소가 됐다는 얘기예요? 네. 예. 검찰은 1월 29일 이영복 전 LCT 시행사 회장과 건설사 대표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는데요. 이 전 회장이 2015년과 2016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채무 때문에 보증이 금지되자 분양 보증을 받으려고 자회사나 관계사를 동원해 주식 가장 매매를 했다는 혐의입니다. 공모한 4명도 같은 혐의로 기소가 되었는데요. 가장 매매라고 하는 말이 좀 생소한데 가장 매매는 다른 사람과 짜고서 매매가 이루어진 것처럼 만드는 행위를 말합니다. 네. 이 전 회장은 이 과정을 통해서 보증공사를 속이고 1조 9천억 원 상당의 부정 분양 보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분양 보증을 해준 전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도 배임 혐의로 고발이 되긴 했는데요. 검찰은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며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예. 진짜 이 LCT 사건은 횡령, 뭐 정관계 로비 이런 거 계속 이제 많이들 밝혀졌었는데 여기다 부정 보증까지 비리가 참 끝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요거를 언론에서는 제대로 보도를 안 했다고요? 네. 먼저 지역 방송은 검찰이 기소한 1월 29일 저녁 뉴스에서 모두 단신으로만 전달했는데요. 예. 검찰이 배포한 보도 자료를 인용한 듯 기소 사실만 간단히 전달했습니다. 아까 앞서도 말했듯이 가장 매매라는 뭐 단어와 같이 이런 것들이 어렵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좀 추가적인 해설을 해서 왜 어떤 혐의가 있었는지를 설명해 줄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게 없어서 아쉬웠고요. 국제신문도 아예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검찰 기소 중 LCT 관련된 건은 지난 2017년, 그러니까 4년 전에 부산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됐는데요. 고발 4년 만에 수사 결과가 나온 만큼 좀 집중해서 보도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중에서도 이번 기소에 대해서 어떤 언론들이 그래도 보도를 했냐라고 찾아보니까 네. 오마이뉴스에서 부산 참여연대 반응을 좀 전했는데요. 늑장 수사 결과다라고 지적하면서 또 보증과 관련한 배임 혐의는 무혐의 된 것과 관련해 특혜를 준 사람들은 빠져나가고 특혜 받은 사람만 문제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가정을 해본다는 게 의미가 없긴 하지만 언론이 계속 관심을 갖고 비리 규명을 보도했다면 검찰 수사 결과가 4년보다는 좀 더 빨리 나올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최근 LCT 관련 추가 보도는 연합뉴스 TV에서 나왔다고요? 네, 연합뉴스TV는 이영복 측근의 LCT 경영 개입 의혹을 단독 보도했습니다. LCT가 최근 상가 분양 방식을 일괄 분양에서 개별 분양으로 바꾼 과정에 이영복 회장과 그의 측근이 관여했다는 의혹인데요. 이 과정 중에서 입주민의 60% 정도는 개별 분양을 반대하고 있다라는 상황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지역 언론을 보다 보면 이 일괄 분양에서 개발 분양으로 바꾸게 된 게 코로나19 이 상황에서 분양이 잘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게 개별 분양으로 바꿨다 이런 정도만 좀 나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연합뉴스 TV는 그 과정에 이영복의 어떤 이영복의 개입이 있었다라는 것을 좀 드러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지역 언론이 이 개별 분양에 대해서 좀 주요하게 얘기한 것이 뭐냐면 이 개별 분양으로 되면서 LCT 더몰 분양이 최고 경쟁률 15대 1을 기록했다고 하면서 분양 열기를 소개하는 내용을 좀 주요하게 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에 따라서 그냥 경제적인 뉴스만 보도를 했지 그 안에 있던 어떤 가려진 진실들을 좀 외면한 사실도 없지 않네요. 근데 관여했다는 의혹 분명히 있었고요. 근데 지금은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뭐 대형 특혜 비리 사건이라는 점은 이미 이제 재판도 됐고 계속 다른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언론이 그런 부분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런 부분을 보도하는 태도가 중요한데 상가 분양 열기라든지 이런 문제들만 보도하는 거는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뭡니까?
네, 그 신문의 필지는 해당 매체가 지향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인데요. 네. 예. 부산일보를 하나 예로 들어보면 부산일보는 해양 수도 부산을 지향하는 만큼 오션뷰라는 칼럼 코너를 마련해서 해양 수산 분야 학계 업계 전문가를 필진으로 두고 있습니다. 네. 최근 미디어 오늘은 전국 9대 일간지의 필진 성비를 조사해 여성 필진의 비율이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라는 지적을 내놓았는데요. 예. 그래서 부산일보와 국제신문의 필진 성비는 어떠한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부산일보는 지난해 12월 29일 이면에 2021년을 맞아 큰 폭의 필진 교체가 이루어졌다라고 밝혔는데요. 특히 이번 개편에서는 젊은 필진, 여성이 많이 참여해 세대와 성비 간 균형감이 좋아졌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강조한 데 비해 전체 필진 36명 중 9명, 그러니까 25%만이 여성 필진이었는데요. 네. 국제신문도 2021년 새해를 맞아 새롭게 필진을 정비했고 청년의 소리라는 칼럼을 만들어 세대 간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을 하긴 했으나 성비 균형 측면에서는 전체 40명의 필진 중 8명만이 여성 필진이어서 20%에 좀 머물러 있었습니다. 예. 그 신문을 좀 보다 보면 오피니언 면이라고 해서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생각이 좀 교류되는 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교류의 장에 조금 그런 성비 균형이라던가 세대 균형이 맞춰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좀 유의미한 지적이라 생각 들고 향후 보완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래요. 근데 오늘 저 부산 MBC 관련해서는 좀 없어가지고 저희는 이 사전에 전혀 뭐 이렇게 교감을 한다는 그게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어찌됐든 피해갔지만 뭐 다음 주에는 또 여지 없겠죠.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부산 민원연의 문미진 모니터 팀장이었습니다.